안녕하세요. 저는 34살 평범한 남성입니다. 저의 사정을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볼까봐 신경 쓰이지만 파란만장했던 지난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홀가분함과 씁쓸함이 교차하였습니다. 제 사연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과 응원을 듣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막둥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였죠. 제가 막둥이 겸 늦둥이라 부모님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른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너희 아직 결혼 소식이 없냐?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신혼생활을 더 즐기고 싶어서요. 엄마, 빨리 손주 보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내 나이가 몇이니? 이 세상 언제 뜰지 모르는데 하루빨리 손주 보고 싶지. 그리고 임신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아. 아이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고. 아이고, 또 그런 말씀 하신다. 우리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얼마나 정정하신데요. 앞으로 10년은 더 거뜬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달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오빠, 어머님 말씀처럼 정말 젊을 때 아이 낳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왜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뀌었어? 자기가 아이 늦게 갖고 싶다며.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결혼한 지 1년 다 돼가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신혼 즐긴 것 같고 술술 가져도 되어서 어머님 아버님도 저렇게 바라시는 게 계속 우리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해서 2, 3년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다면서 아이를 천천히 갖고 싶다고 했는데 지속해서 손주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눈치가 보였는지 아내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상관이 없던 상황이라 아내의 말을 존중하여 슬슬 임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리던 친한 친구였는데 직장 문제로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 만날 기회가 없었죠. 저는 친구의 연락에 반가워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잘 지냈냐? 당연히 나야 잘 지냈지. 안 그래도 요즘 너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전화 잘했다 임마. 별일 없지? 그나저나 웬일로 전화했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겸사겸사 전화했지. 그리고 나 이번에 휴가를 길게 쓰게 돼서 부모님 뵈러 집에 가려고 하거든. 한국 가면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전화했지. 오, 오랜만에 한국 오네. 이야, 너희 부모님 좋아하시겠다. 부모님 뵙고 나랑도 좀 놀아주면 되겠다. 참, 우리 집으로 올래? 너 미국에 있어서 나 결혼할 때도 못 왔잖아, 임마. 하나뿐인 친구 신혼집도 구경하고 우리 아내도 소개해줄게. 아, 그럼 그럴까? 알겠어. 그럼 내가 한국 도착하면 연락할게. 오랜만에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해서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우리 집으로 초대한다고 생각하니 설레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 친구 성훈이 알지? 아, 오빠랑 되게 오래된 절친? 그 일 때문에 미국에 있다는 친구 맞지? 얼마 전에 성훈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휴가를 받아서 오랜만에 한국에 온다고 하네. 겸사겸사 내 얼굴도 볼 겸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 성훈이 미국에 있느라 집들이 초대도 못했잖아. 집 구경도 시켜주고 자기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괜찮지? 아, 그래? 그럼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음식 준비도 해야겠네. 에이, 충분히 깨끗하구먼 뭘. 음식도 많이 준비할 거 없어. 자기 힘들 텐데 그냥 시켜 먹자. 손님 초대하는데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거기다 우리 오빠한테 엄청 소중한 친구인데. 그렇긴 하지. 그럼 청소하는 거랑 음식 준비하는 거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제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건데 아내는 본인에게도 귀한 손님이라며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라는 모습에 저는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아내를 도와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친구가 한국에 도착했고 주말에 우리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마자 아내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오랜만에 화장도 하더군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요. 웬일로 화장을 다 해? 그럼 화장 안 하고 그냥 맨 얼굴로 맞이해? 뭐 어때? 우리 마누라 화장 안 해도 예쁘구먼. 그건 오빠 생각이지. 결혼하기 한참 전에 본 적 말고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그래도 화장을 좀 해야지. 아내는 부랴부랴 준비를 마무리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친구는 도착 시간에 맞춰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서 그런지 저도 맞이 준비하는 내내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며 친구를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친구는 초대해줘서 고맙다며 양손에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왔어요. 야, 그냥 오지. 볼 일이 많이 챙겨왔어. 야, 임마. 오랜만에 보는 거고 초대받은 건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 그리고 너 결혼식 때 못 간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집들이 선물이랑 결혼 선물 겸으로 준비했다. 그나저나 재수 씨는? 지금 상 차리고 있어. 자기야, 성훈이 왔어. 친구 왔다며 아내를 부르자 상 차리는 것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친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 식사하기 시작했죠. 친구 너무 먹을 게 많다며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아내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어휴, 이거 다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인데 괜히 저 온다고 해서 괜히 고생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 한 거 아니고 오빠랑 같이 준비했어요. 먼 곳에서 오랜만에 오시는 거니까 오빠랑 저랑 열심히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으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딱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부부와 친구는 맛있게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몇 가지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못 갚은 회포를 풀었죠. 야, 너랑 얼마 만에 마시는 술이냐?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언제까지 미국에서 계속 일할 거야? 한국에 아예 안 들어와? 안 그래도 나도 생각하고 있긴 해. 계속 미국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한국에서 일하던 때가 그립더라고.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고 본사에 요청하려고. 미국에서 계속 혼자였다고? 여자친구 안 사귀었냐? 몇 번 사귀기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난 서양 여자랑 안 맞더라. 연애관이 확실히 우리나라랑 다르잖아. 계속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을 만큼 끌렸던 여자도 없었고. 참, 그나저나 재수 씨랑 행복하냐? 결혼한 지 얼추 1년 다 되어가나. 아직 좋은 소식은 없고? 안 그래도 이제 슬슬 이세 준비해야지. 그래도 임마 너는 재수 씨 잘 만난 거야. 이렇게 예쁜 재수 씨가 어디 있냐? 친구의 칭찬이 듣기 좋았는지 아내는 볼이 발그레하면서 좋아하더군요. 저도 친구가 제 아내를 칭찬해 주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스레 팔불출처럼 아내 자랑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지. 우리 아내지만 예쁘지, 성격 좋지, 거기다 살림도 잘하고 난 진짜 마누라 잘 얻었어. 아, 부럽다. 나도 재수 씨처럼 좋은 여자 많아서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번에 집에 가니까 부모님 언제 결혼할 거냐고 난리치시더라. 부모님들 다들 그러시지 뭐. 잠 비었네. 한 잔 받아. 아니야. 그만 마셔야지. 오랜만에 한국 왔는데 취해서 집에 들어가기 그렇잖냐. 아, 그래? 그럼 오늘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안 마시고 헤어지면 아쉽잖아. 또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자고 가세요, 오빠. 우리 집에 손님용 방 있어요. 우리 오빠가 오랜만에 친구 본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일찍 가시면 오빠 서운하겠어요. 그래? 그럼 그럴까? 알겠어. 어디 한번 마셔보자.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한참을 마셨습니다. 친구를 만나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평소보다 술이 더 잘 들어가더군요. 그러다 그만 제 주량을 훨씬 넘어가도록 마시게 됐습니다.
친구도 저와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취한 듯 보였고 옆에 끼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마시던 아내도 취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 심하게 취한 듯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와 더 이야기하면서 마시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았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더군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어찌 된 건지 물었죠. 어제는 어떻게 된 거야? 먼저 취해서 잠든 것 같은데 눈 떠보니 침대네? 어제 오빠 많이 취해서 술 마시다 쓰러져 잠들었더라고. 그래서 성은 오빠랑 같이 오빠 침대에 눕혔지. 아, 그래? 그러고 나서 치우고 잔 거야? 나는 술상 치웠고 성은 오빠도 방에 들어가서 바로 잤어.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침 친구도 막 잠에서 깼는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저를 보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속 많이 안 좋아? 어제 술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이 안 좋네. 미안한데 나 먼저 가볼게. 뭐? 벌써 가게? 지금 아내가 아침 준비하는 것 같은데 먹고 가지. 속도 안 좋다며. 해장하고 가. 아니야. 어차피 오늘 집에 일도 있어서 가봐야 해.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나 간다. 친구는 속이 많이 안 좋은지 좋지 않은 표정으로 황급히 옷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니 아침 준비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어쩌지? 성훈이가 집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갔네. 아침은 우리끼리 먹어야 하겠다. 아, 그래? 그렇구나. 아침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성훈 오빠 가는 것도 못 봤네. 그러게. 애써 아침 준비하는 사람 성의를 봐서 좀 먹고 가지. 오랜만에 와서 뭐가 그리 바쁜지. 아유, 그런데 자기야. 나 어제 술 많이 마셨나 봐. 속이 너무 안 좋다. 얼른 해장하게 아침 먹자. 그렇게 친구와의 만남이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속이 많이 안 좋은지 불편해했는데 집에 잘 들어갔는지 걱정되었어요.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궁금하고 걱정되어 제가 먼저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잘 받지 않길래 몇 번을 다시 전화를 걸고 나니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야, 임마, 너 어떻게 된 거야? 연락한다던 놈이 연락도 없고 말이야. 전화는 또 왜 이리 안 받아? 그날 잘 들어갔어? 속은 괜찮았냐? 미안.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들어와서 속도 괜찮았고. 아, 그래. 다행이네. 그래서 미국에는 또 언제 가냐? 가기 전에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봐야지. 아, 미안해서 어쩌냐. 나 곧 다시 들어가 봐야 해.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얼굴 더 보고 가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 그렇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언제 또 한국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한국 오게 되면 꼭 연락해라. 그때 밥 한 끼 하자. 그리고 미국 가서도 연락 종종 하고 임마. 그렇게 친구랑 마지막 통화를 하고 저는 나중에 친구와 만날 날을 기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의한 대로 임신 준비에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조금 더 있다가 아이를 갖자고 하는 겁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고 계속 야근해서 늦게 퇴근해 피곤하다며 일이 얼추 마무리되면 그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가 흘렀을까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아내가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야근한다며 새벽에 들어온 적이 많아서 저는 아내가 오겠지 생각하고 먼저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내는 없었습니다. 전화기도 계속 꺼져 있었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알고 있던 아내 회사 동료의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민주 씨,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아내 회사에서 잤어요?
요즘 일이 많다고 하더니 밤새 야근한 건지 아침에 눈 떠보니 집에 없어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대리님 저번 달에 일 그만두셨는데. 네? 아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그럴 리가요. 아침마다 출근한다며 계속 나가는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김 대리님 저번 달에 그만둔 거 확실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그럼 매일 출근한다며 나간 아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며 왜 내게 그만둔 것을 말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니 연락되지 않는 아내가 더욱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아내가 처가에 오지 않았다며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제가 아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아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모른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그러자 경찰의 대답은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모님이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다는 거죠? 혹시 가출하신 건 아닌가요? 네? 가출이라뇨? 우리 아내가 왜 가출합니까? 그럴 일 없어요. 아무래도 아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 좀 찾아주세요. 그 위치 추적인가 뭔가 그런 거 해서 바로 찾아줄 수 없습니까?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집에 안 들어오신 거라면서요. 다 큰 성인이라 단순 가출일 수 있으니 실종이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종이 맞다고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실종으로 받아들여져 접수할 수 있고요. 며칠 더 기다려 보시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다 아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거라면 어쩔 겁니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선생님, 여기서 아무리 화내셔도 소용없습니다. 엄연히 절차라는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공무집행 방해예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정말 경찰의 말대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지만 며칠이 흘러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이 일정하게 계속되니 저는 아내를 실종신고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행방이 도무지 잡히지 않더군요. 핸드폰 위치를 추적했지만 집을 나가면서 바로 핸드폰을 꺼버렸기에 그 이후의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CCTV로 방향을 추적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양가 집안에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가댁은 매우 놀라는 누치가 아닌 듯 했어요.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그저 모른다고만 하셨고 경찰에서 찾고 있으니 기다려보자며 덤덤하게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아내를 찾아 헤매며 절망에 빠졌고 반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1년을 보냈죠. 어느 날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혹시 아내 소식일까 싶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죠. 그런데 제 앞에 미국에 가 있는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성훈아, 네가 여긴 웬일이야? 한국에 언제 왔어? 친구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랐고 우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훈이는 저를 따라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친구에게 물었죠. 성훈아, 뭐야? 왜 그래? 그동안 내가 널 속여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죽어서도 갚지 못할 죄를 지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와서는 뭐가 죽을 죄라고 미안하다 그러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봐. 그동안 사라진 아내를 찾고 있었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실은 1년 동안 계속 나랑 같이 있었어.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아내가 왜 너랑 같이 있어, 임마? 정말 미안하다. 너희 집에 초대받은 날 술 취해서 잠든 너를 침대에 옮기고 나랑 지영이랑 한 잔 더 했어. 이상하게 대화도 잘 통하고 좋더라. 술 기운에 나도 모르게 지영이한테 키스했는데 날 밀치지 않더라.
순간 내가 생각나서 정신 차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밤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내 얼굴을 보는데 너무 미안해서 급하게 집을 나간 거야.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지영이가 생각나고 보고 싶더라.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지영 씨한테 먼저 연락했고 우리 둘이 따로 만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어느 날 지영이가 임신했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내 아이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 후로 지영이랑 같이 살았어. 아이도 낳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볼수록 나랑 안 닮았더라. 혹시나 해서 유전자 검사해봤는데 내 아이가 아니었어.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 배신해서 벌 받았나 봐. 친구가 제게 늘어놓은 말들이 모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죄인처럼 목 놓아 우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친구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는 저는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친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뭐라고 이 자식아? 지금 네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랑 내 아내가 바람나서 1년 동안 잠적한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 새끼야. 너 내 친구 아니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하나뿐인 친구 아니었느냐고. 얘가 사람 새끼냐? 어? 지난 1년 동안 난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아내를 찾아 헤맨 줄 알아?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다. 다 내 죄야. 그냥 어떻게든 감정을 누르고 지영이한테 연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입 닥쳐 개자식아. 그래서 내 자식 아니니까 이제야 나한테 와서 사실을 말한다고? 만약 진짜 내 자식이었으면 이 사실을 계속 숨기고 날 찾아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너란 새끼 진짜 질린다. 이딴 걸 친구라고 챙긴 내가 병신이지. 너 앞으로 다시 네 앞에 나타나지 마라. 빨리 꺼져. 안 그래도 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너한테 큰 죄 지었고 지영이 얼굴 볼 자신도 없다. 그냥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마지막으로 진짜 미안하다. 저는 그런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질질 끌고 나가 현관 밖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왔죠. 그렇게 혼자 소파에 앉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어서 급하게 술을 들이부으며 날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풀린 눈으로 현관을 바라보니 아내와 장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정신이 번뜩 차려지면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다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오빠, 아이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가만히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저를 쏙 빼닮았더군요. 저는 이내 시선을 거두며 아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 몰라라 지내놓고 이제 와서 내 아이라고 데려오냐? 왜? 성훈이 그 새끼 아이가 아니라서 나한테 데리고 온 거냐고?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 그래, 네가 나한테 큰 잘못했지. 잘못한 게 어디 한둘이야? 너 하나 때문에 난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피 마르며 지냈어. 그런데 넌 그 새끼랑 희희낙낙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야? 버젓이 남편이 있고 결혼한 년이 딴 놈이랑 바람 피우니까 좋냐? 너 하나 때문에 나랑 우리 가족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아내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지난날의 감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위태로웠는지 뒤에 서 계시던 장모님께서 저를 말리셨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자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지 아네.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자네 아이이지 않나. 제발 자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노여움 풀게.
지금 제가 노여움 풀게 생겼습니까?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저를 잘도 속이셨네요. 그 새끼랑 붙어먹은 거 진작 알고 계셨죠. 어쩐지 딸이 없어졌다는데 그렇게 태어날 수 없지. 그 어미의 그 딸입니까? 아주 사람 뒤통수 치는 게 선수네요. 자네, 우선 진정하게. 내가 다 천천히 설명할 테니 조금만 진정하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나. 들어보긴 뭘 들어봐, 씨. 됐고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인간이라면 저한테 조금의 미안함이 있다면 더 말할 수 없다고요. 오빠,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엄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신 것밖에 없어.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오빠를 속이고 바람 피운 거 다 잘못했어. 내가 임신한 아이가 오빠 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나 결코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정말 몰랐단 말이야. 나한테 화 많이 난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내가 앞으로는 오빠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게.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쥐죽은 듯이 살게. 제발 우리 아이랑 오빠 옆에 있게 해줘. 그렇게만 해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개소리 하지 마. 넌 내 아이의 엄마 될 자격 없어. 함부로 바람 피운 주제에 그것도 내 가장 친한 친구놈이랑 2번 다시 내 얼굴 보기 싫어. 역겹다고. 내 아이 놓고 당장 나가. 오빠,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저는 아내가 안고 있는 아이를 빼서 안았고 아내와 장모님을 현관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문을 닫고 걸쇠를 걸어버리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내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한참을 소리 지르다 이웃들의 항의로 마지못해 울면서 장모님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와 함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고 저와 같이 분노하셨습니다. 부모님과 합세해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고 아내에게 크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잠적한 전과가 괘씸하여 아이를 볼 수 있는 교섭권까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차라리 없는 게 낫죠. 미국으로 가버린 친구에게는 내연남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해결될 것 같네요. 아내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제발 가끔 아이만이라도 보여달라며 울고불고 애원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연락을 다 차단한 상태고 집도 정리해서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제 소중한 아이를 잘 키워나가려고요. 앞으로 제가 아이와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